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물리원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래프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어떤 둘 이상의 물리량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왜 사용하느냐? 자, 여기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로 나타난 데이터. 자, 이 데이터를 왼쪽에는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숫자로 나타났을 때보다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대략적인 값과 함께 이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체적인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물리에서도 물체의 운동과 관계된 값들이라든지 뭐 전기와 관련된 값들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한눈에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어떤 요인을 의미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거 좀 확대해서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서 뭘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냐 하면, 일반적인 물리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물리량들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한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죠?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자, 이 쓰레기의 양과 그 다음에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숫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로축과 세로축의 요인을 결정합시다. 선생님, 가로축은 이 미화원분들의 숫자로 나타내고 세로축은 쓰레기의 양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 요인이 정해지면 이 요인 옆에 그 괄호를 열고 그 요인의 단위를 적어줍시다. 자, 미화원 분들의 수는 명, 쓰레기의 양은 뭐 개수라고 합시다. 쓰레기의 개수. 자, 이렇게 단위를 적어준 다음,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을 결정짓습니다. 자, 눈금은 간격은 동일하게 해줄 것, 그리고 이게 값들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로 할지 그것도 결정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시 확대를 해서, 특히 환경 미화원들의 수는 10분, 20분, 30분, 40분까지 하고 쓰레기 양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래프로 나타내고자 하는 값들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가로 눈금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세로 눈금을 찾아서 그 값들이 만나는 곳에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자, 다시 확대를 해서 들어갑시다. 자, 값을 하나 정해보도록 합시다. 환경미화원 분들의 수가 20명일 때, 그럼 이 20명의 가로축을 눈금을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때 쓰레기의 양 200개다 그러면 세로축의 눈금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값이 만나는 점에 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값을 하나 더 정해봅시다. 자, 환경미화분들의 수가 30명일 때 쓰레기의 양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미화를 해주시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100개로 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만나는 값인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나가다 보면 이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선이 되겠죠. 이 선을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주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미화원 분들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쓰레기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법 정리 좀 됐습니까? 첫 번째, 가로축과 세로축의 요인을 결정하고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을 결정한 다음에 값을 하나 정해서 이것을 그래프에 표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물리에서 사용되는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두 물체 A와 B가 있을 때 이 A와 B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시간이 5초가 지났을 때, 자, 첫 번째 여기서 분석할 거, 5초가 지났을 때 물체 A와 B는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이걸 한번 그래프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5초일 때, 자, 그래프를 한번 따라 볼게. 5초일 때 위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 A의 운동을 나타내는 선과 B의 운동을 나타내는 선이 같은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그때 값은 얼마입니까? 왼쪽으로 따라오면 20이다. 그죠? 그럼 5초가 지났을 때 물체 A와 물체 B는 기존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그렇죠. 20m가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거. 자, 5초에서 10초 요 사이에 지금 물체 B, 점선으로 나타낸 물체 B는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물체 B의 경우 5초일 때 방금 전에 본 대로 이 녀석의 위치는 20m, 기준으로부터 20m가 떨어졌다 그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뭐 여기 중간 시간 아무거나 잡아봅시다. 시간이 흘러서 이 녀석의 위치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때도 물체 B의 위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20m입니다. 물체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10초가 됐을 때를 찾아봅시다. 마찬가지로 물체 B의 위치는 얼마다? 20m입니다. 그죠? 그러면 5초에서 10초 사이에는 물체 B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0에서 5초 사이, 0초에서 5초 사이에 일어난 일을 묻겠습니다. 자, 더 빠른 물체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어떤 물체일까? 자, 먼저 A부터 봅시다. A는 0초 때 위치가 0이었습니다. 기준점에 있었다. 그죠? 기준점에 있었다가 5초 동안 위치가 얼마까지 변했습니까? 그렇지. 20m까지 변했다. 그죠? 그럼 물체 A는 5초 동안 20m를 움직였습니다. 그죠? 자, 물체 B를 봅시다. 물체 B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시작할 때 기준점에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5초 동안 위치가 얼마로 변했습니까? 그렇죠. 20m로 변했다. 그죠? 그럼 물체 B는 5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습니까? 10m에서 20m로 바뀌었으니까 10m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5초에 20m 간 물체와 5초에 10m를 간 물체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네, 그렇죠. 물체 A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2.5초일 때, 2.5초, 5초랑 0초랑 사이, 여기 2.5초 정도 되겠죠. 이때 우리가 정한 이 0, 이 기준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어떤 물체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갑시다. 자, 2.5초일 때 점점점점이 x줄 읽었더니 물체 A의 경우에는 기준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10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물체 B의 경우에는 이쯤 떨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 A와 B 중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어떤 물체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B 물체가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B의 운동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 속에서 방금 전에 알아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자주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